네, 오늘 이슈큐브는 이 주제를 놓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가 계속 함께해 주실 거고요. 박주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속보로 방금 전해드린 게 법원이 30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관련된 집행정지 신문을 하겠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2월 2일에는 지금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이 징계위원회의 어떤 징계 사항보다 더 먼저 나오게 되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네. 징계 결정은 지금 거의 많은 그 보도를 통해 만나보고 있습니다만 경징계 수준의 징계가 아니라 중징계가 네,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론의 지형을 놓고 봤을 때 법원의 결정이 좀 더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말씀하신 대로 예. 징계위의 결정을 먼저 보고 법원이 그 결과까지를 반영해서 네. 지금 이 정지를 정지해달라는 신청이죠. 정지를 정지해달라. 예, 이건 좀 네네. 신속한 문제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직무에서 배제돼 있는 것이 부당한 상황인데 네네. 이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므로 그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이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본안 소송은 몇 개월 진행되는 거죠. 예. 그 결과 법무부 장관의 조치가 온당했는지 아닌지 위법인지 적법인지 이걸 법원이 행정법원이 결정을 내리는데 네.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선은 직무를 수행하는 게 낫겠다. 예. 아니다. 직무에서 배제돼 있어야 한다. 예. 이걸 먼저 간단하게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 징계위의 결정과 상관없이 예. 법원은 30일에 먼저 나올 거고 예. 그다음에 징계위가 만약에 당일 혹은 뭐 다음 달 정도에 예. 징계 수준이 결정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중징계라면 예. 뭐 견책 정도가 경징계고요. 예, 예. 감봉, 그다음에 정직, 예. 정직, 면직, 네. 해임 다 이제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징계위에서 결정이 나와도 예. 그냥 실행되는 게 아니고 이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해서 예. 대통령이 제가 승인을 해야지 집행되는 그런 징계입니다. 예. 그만큼 엄중한 일이죠. 그럼 우리는 이 11월 30일 월요일 보고 법원 결정, 예. 이건 소위 가처분에 해당하는 신청 결정, 예. 2일 날 이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결정, 예. 그리고 본안 소송이 한참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해임을 예를 들어서 결정했다. 징계위원회에서. 예,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결정했다. 그럼 이것도 또 소송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이 온당했는가 법원이 판단해 달라. 예. 이건 또 소재기를 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사실은 이제 본안 소송이 끝나야 예.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데 참 궁금한 건 전 이거예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앞으로 8개월 남았어요. 예. 내년 7월에 끝나는데 예. 임기 끝나기 전에 도대체 판결은 나올 것인가? 이 결론이 다 나올 것인가? 네. 그렇다면 이 직무정지는 언제까지 가게 될 것인가? 먼저 30일 판단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가장 가까운 30일부터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보면 이거 보통 이런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정지를 하는 그 결정을 이제 인용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인데 이런 거 보통 당일에 나와요, 변호사님? 신문 기일 자체가 굉장히 빨리 잡혔습니다. 보통 예. 신문 기일 잡히는 것 자체가 아무리 빨라도 한 7일에서 8일 정도인데 일주일 걸린다 이런 예상 네, 많이 했죠. 아무래도 행정법원 측에서도 이 2일 날 징계위가 열린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 장관이 직무 배제 명령을 했다라는 거는 그 근거 규정 자체가 징계에다가 회부한다라는 그 결정하고 부수 처분이거든요. 예. 징계에 넘길 사람을 일단 이제 직무에서 배제를 하겠다라는 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2일에 이미 이 어떠한 결정이라도 징계에서 나와 버린다고 하면 사실 직무 배제 명령의 의미 자체가 없어집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그래서 법원에서 그냥 각하를 해버리거든요. 판단을 하질 않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불필요한 절차가 될 것 같으니까 법원에서 좀 신문기를 굉장히 빨리 당긴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좀 조속하게 이 기일을 잡은 거 봤다고 본 거에 비추어 봤을 때는 예. 결정도 굉장히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가처분 신청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30일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이 나와서 아까 이제 최영일 평론가가 짚어주신 대로 12월 2일 수요일에 그 해임 결정이 만약에 해임 결정이나 네네. 이런 중징계 사안이 이제 내려진다. 그러면
하루 사이에 뭔가 이렇게 결론이 뒤바뀌는 것이니까 그렇죠. 법원의 월요일 이 신문 결정이 물론 이제 그 절차가 빨리 이렇게 빨리 잡히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변호사께서 설명을 네. 해주셨습니다만 그렇죠. 월요일에 빨리 이렇게 신문 결정을 해서 하루 이틀 만에 결론이 또 바뀌게 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조치일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법원에는 법원의 또 판단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다. 각하. 이거는 뭐 그냥 우린 다루지 않겠다 하더라도 예, 예. 네네. 판단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예. 하나의 판단이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지금 직무 배제가 된 상황인데 30일 날 법원이 긴급하게는 구제를 해줬어요. 예.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 복귀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본안 소송에서 이 법무부 장관 조치에 어떤 이 여부를 따져보시오라고 예. 해서 이 복귀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틀 지나니까 징계위가 열려서 해임 결정을 했어요. 해임이니까 또 출근을 안 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본안 소송을 가야 되는데 지금 24일 날 추미애 장관이 명령한 예. 이 장관의 권한으로 명령한 직무 배제 명령 또 그리고 이제 징계 청구 여기에 대한 이 합법성 여부를 본안 소송에서 따지면서 예. 해임이 부당하다고 또 소송을 내면 예. 해임 관련된 이것을 복구시켜달라는 소송을 또 다루게 되는 겁니다. 네네. 이 공무원이 이제 해직되거나 파면됐을 때 예. 항상 응하지 않으면 본인이 승복하지 않으면 이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교육기획관 한 분이 사실은 국민을 향해서 영화 대사를 이야기해서 크게 물의를 빚었죠. 예. 그래서 이 국민에게 어떻게 공무원이 이렇게 동물에 비유할 수가 있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예,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해임 처분이 다 그 패소하는 바람에 정부가 예, 예. 다시 복직을 하는 경우가 나오고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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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게 길게는 한 1년여 걸리고 예. 짧게는 몇 개월 걸리는 상황이라 그때도 오래 걸리긴 했었던 네, 것 같아요. 검찰총장에 관련해서 그러한 과정을 국민들이 참 지난하게 지켜봐야 되고요. 예. 이 임기가 끝나도 계속 판단을 윤 총장 입장에선 네. 구해볼 수밖에 없는 본인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또 소송이기 때문에 예. 저는 참 지난 내년 한 1년 가까이를 이 소송을 또 지켜봐야 되는 국민들은 아무런 실의가 없이 답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만 이 시간에 저희가 이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진 않을 것 같고 다음 판결 주에도 나올 때마다 아마 다루겠죠. 그렇고 뭐 이제 몇 개월 더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그 윤 총장은 월요일에 그 신문기일 잡혀 있는 데에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를 떠나서 수요일에 어쨌든 징계위원회는 열리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 총장이 이건 내가 좀 기피해야 될 이유가 있다. 지금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청구해서 위원장까지 하는 그 징계위원회 나는 나갈 수 없다라고 해서 만약에 거기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해버리면 12월 2일에 있는 검사 징계위원회는 뒤로 밀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열리는 겁니까? 이것도 당사 자체가 그러니까 해임 청구를 그러니까 징계 청구되는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것도 지금 징계위원회 위원들 자체가 굉장히 추 장관과 되게 이 친밀한 인적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대다수를 그 다 부분에 이제 대해서도 임명돼 있으니까. 당연히 징계 청구에 대해서 다투는 내용 중에 그 부분 절차적인 측면도 분명히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윤 총장 입장에서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짧게만 그냥 예상을 좀 해보고 네. 이거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저희가 추측하는 겁니다. 30일에 있는 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결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결정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각하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직무 배제가 유지되는 상황으로 본안 소송을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신문은 열되 결정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지금 나와 있는 사안들이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감론을박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예. 저는 핵심적으로 여기에 이제 이 재판부에 대한 사찰 의혹, 예, 예. 이 법관 사찰 부분이 들어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엄중하다고 보여져서 쉽게 일단은 이제 검찰총장직이 비어 있는 예. 한 뭐 몇 개월 동안 비어 있는 것의 불이익이 예. 피해가 그렇게 클 것인가 아니면 이 사안의 중대성이 더 이제 이 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조남관 이 대검 차장 직무대행 상황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역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금 뭐 직을 배제당했다. 예. 그럼 법무부 차관이 그 직을 대행합니다. 몇 달 동안.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하면 예. 헌재 판결 나올 때까지 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합니다. 예. 그 우리나라 조직 시스템은 대행 체제가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없으면 검찰이 멈춘다 그러면 아마 이 사법부가 일단은 이
다툼은 나중에 결정 나더라도 예. 빨리 일을 하시오 그럴 예. 텐데 네네네. 그러지 않을 가능성. 왜냐하면 윤 총장이 직에 있어도 계속 시끄러운 상황이 이어지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법원이 저는 이것을 직무 복귀를 명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 한번 약간의 무게를 실어봅니다. 예, 그 예상이시고 박주희 변호사께서 이거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네. 법원에서는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오히려 법리적인 판단에 오히려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워낙 또 시끄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집행정지 요건이면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일 때 예. 이게 지금 아직 직무 배제 명령이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윤 총장을 복귀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해임이 나올지 안 나올지 징계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법원에서도 예상할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요건에 따졌을 때는 일단 보장된 임기 2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짧아지는 기간 단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고 그거는 기간 단축은 사실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법원에서도 그냥 통상적인 판단에 따라서 예.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보고 집행 정지를 인용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집행 생각합니다. 정지를 인용해 준다는 것은 정지에 정지를 건다. 그렇죠. 직무 배제를 다시 정지시킨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복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두 분의 결론이 좀 다르긴 하네요. 네네. 아무튼 그 예상이니까 뭐 이제 다음 주에 확인할 수 바로 있는 나옵니다. 겁니다. 그 정도로만 하고 사실 저희가 이 주제가 이 내용이 먼저가 아니라 이 그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공개한 게 네, 있어서 이걸 맞아요. 먼저 시작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 속보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먼저 다뤘고요. 네. 다음 주에 아무튼 이 상황은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점 확인하실 수 있고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이거 맨 처음에 저도 봤을 때 법무부에서 공개한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 윤석열 총장 변호인 측이 이걸 9장짜리 공개를 했어요. 맞습니다. 일단 이거 왜 공개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윤 총장은 이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본다면 또는 언론이 본다면 사찰이 아닌 쪽으로 아마 여론이 굳어질 것이다라고 심증이 확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는 거죠. 본인에게 불리한 걸 선제적으로 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는 이 윤석열 총장 본인은 이 문건이 결코 사찰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본인은 당당하고 이 감출 게 없고 공개해서 일반 상식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라고 이제 공개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약간 좀 전 고민이 생겼어요. 하루 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시끄럽습니다. 예.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임. 네. 조금 다 표현들이 검찰의 입장이에요. 예. 예를 들면 피고인의 말을 뭐 잘 들어줌. 네네. 또 존재감 없음. 예. 사실 이게 판사들은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옆에 세평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저나 박주희 변호사도 이런 게 막 공개되면 상당히 민망하면서 불쾌할 겁니다. 불쾌할 수 네네.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우선 적법하냐 위법하냐가 중요하지만 예. 이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왜 공소유지를 위해서 만들 문건이냐 도대체 예. 검찰 조직에서 예. 조직적으로 이 문제가 하나 이제 대두될 텐데 예. 이 내용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지점이 지금 자꾸 빠지고 있어요. 이게 공소유지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내용상 문제가 없다. 다 공개된 자료를 모은 것이다. 예. 그래서 곰곰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예. 그 13개 재판부의 판사들에 대한 이제 30명이 좀 안 되는 세평들인데 예. 이것을 그 재판에 임하는 검사가 유죄 입증을 해야 되는 이 공소에 참여한 검사가 본인이 정리한 일종의 뭐 페이퍼로 자 나는 판사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학습을 하고 저분의 성향에 맞는 논거를 이제 펴겠다.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할까, 문서로 할까, 예. 뭐 말로 할까, 재판 전략이라는 걸 짜잖아요. 참고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건 그 로펌이나 변호사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윤 총장 측에서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대검에 이 지금 조직적으로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인 겁니다. 과거에는 범정이라고 불렀던 불렀죠. 범죄정보기획관실. 지금은 이게 수사정보정책관실. 예. 이름은 바뀌었지만 역할이 같다고 보면 이 공소유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판사의 성향을 확인하는 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리해서 예. 이걸 배포하는 작업을 왜 범죄정보 전문 부서에서 하느냐 이거죠. 예. 이거는 검사 개개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굳이 이걸 누군가 좀 편의성을 위해서 판사의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예. 한번 되는 대로 정리해 봅시다.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돌아갈 때 예. 공판부 내에서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는 예. 그런 부서가 있어야죠. 근데 이걸 왜 대검 내에 굉장히 엄중한 부서가 이러한 판사들에 대한 세평 등등을 모아서 기록 자료를 만들고 총장의 보고를 득해서 그다음에 반부패부에 내려보내. 이거 쓰게 해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역으로 제가 조금 과장하면 이런 거예요. 예. 법무부가 뭔가 이 재판에서 이겨야 되는
정부하고 개인도 재판을 합니다. 네. 법무부가 재판을 하는데 야, 정보 수집은 저기가 잘하지 국정원이 정보 수집 좀 해오라고 하는 순간 사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인이 직접 인터뷰도 하고 자료도 찾고 하면 사찰이 아닐 수 있지만 예. 사찰 전문 조직, 공권력이 나서면 그때부터 사찰인 겁니다. 이게 문서화되는 순간 내용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예. 농구가 취미다. 이게 뭐가 큰 문제겠어요? 근데 그 한 박영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예, 예. 세네 가지의 정보가 문서화되는 순간 예. 저는 친구가 이런 얘기하면 아 그렇지 웃고 넘어갈 얘기인데 예. 검찰이 최영일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했다. 예, 예. 그 순간 저는 얼어붙겠죠. 왜? 왜 그랬을까요? 예, 예. 그럼 이 자체가 저는 사찰로 보는 겁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네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문물총장 당시로 기억을 하는데 검찰개혁 불거졌을 때 예를 들면 정보 수집의 경우에는 국정원이 하는데 검찰은 수사기관이지 이거 네. 하지 말아라고 해서 검찰 개혁 이제 이슈가 막 불거졌을 때 그래서 이거 원래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게 맞습니까? 사실 이 부분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찰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규정하느냐. 따라 좀 달라지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변호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재판을 하다 보면 뭐 상대방의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재판부라든지 검사의 성향을 저희도 조사를 합니다. 예, 예. 그 뭐 어디 학교를 어디 나왔고 그리고 뭐 법조인들 간에는 결혼도 되게 많기 때문에 예.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거가 관련해서도 사실 그 부분까지 조사를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조사를 하는 방법도 뭔가 불법적으로 뭐 사람을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대다수의 법조인들의 정보는 법조인 대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가족관계, 취미, 특히 종교까지 다 기재가 돼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을 뭐 참조하고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한테 한번 세평을 듣기도 하는데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찰이라는 그 하지 말라는 거는 결국에는 방법이랑 그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 대검에서 이걸 조사를 하는데 대검에 있는 직원들을 시켜서 뭐 판사들을 뭐 미행을 한다고 하거나 예, 예. 아니면은 뭐 기존에 있는 접근이 어려운 정보를 그런 식으로 만약에 수집을 했다라고 하면 절차와 이 방변명에서는 약간 불법성이 있었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이지만 예. 뭔가 공소유지나 아니면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검찰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예. 이런 사실 의문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건을 예를 들면 공판 송무부 이쪽으로 보낸 게 아니라 반부패부 쪽으로 보냈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대검 담당부에서 다 모든 걸 수집한 게 아니라 공판부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수집했던 정보가 모아지고 모아져서 해서 결국에도 올라온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담당하셨던 그 이전에 성상욱 그 예, 담당관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그분이 한 말이 이거는 이미 공판 검사들한테 이미 알고 있었고 공판 검사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거를 처음 수집한 건 아닐 것 같고 예. 검찰 내부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모아서 대검까지 올라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조금 속도를 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 총장 측은 이게 지금 변호사들이 다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식의 판단에 비추기 위해서 이제 이 문건을 공개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지금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보고 대검의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판사들 네네. 기소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혐의 중에는 블랙리스트 작성한 혐의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이른바 이 블랙리스트 불법 사찰이라는 내용이 크게 다른 것이 없다면 네.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검찰은 이 판사들을 기소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자신들의 행위는 직무범위 내에 해당하는 네네. 행위고 판사들의 행위는 범법 행위다. 그러니까 어제가 다르고 네네. 오늘이 다른 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가 있죠. 경찰이 검사들의 세평을 수집했을 때 감히 경찰이 검사를 사찰한다라고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 예.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본인들이 당할 때는 사찰이라고 주장하는데 본인들이 할 때는 이건 정상 업무 행위인데요라고 얘기하는 약간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예. 이 묘한 전환점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리야기 법관 이게 참 무슨 망신인가 모르겠는데요. 그 이름은 제가 모릅니다만 나온 내용을 보니까 예. 전날 과음을 하고 다음 날 본인이 맡은 당직 판사가 불출석을 했대요. 지금 저거인 것 같아요. 예, 그 얘기가 적혀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무리야기 법관으로 그래서 이제 올랐다. 어디 올랐냐면 양승태 사법부에서 만든 이 무리를 야기한 법관의 리스트에 올랐다. 예. 자, 이분은 이게 한번 실수인지 상습적인 건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 지금 결국 국민이 알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
이게 말로 오간 징계받고 끝날 때가 아니라 예. 문서화되는 순간 영원히 남는다니까요. 예. 그 무리하게 법관이 블랙리스트라고 불법이라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자료를 예. 열어보고 검찰이 또 쓰고 있는 거예요. 불법 자료를 왜 또 베껴서 쓰냐고요. 네네네네. 그건 폐기해야 마땅한 거지. 그 예. 개인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다른 일이지만 성비위 범죄 같은 경우에 예. 피해자의 고통은 기록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재판도 재판이고 처벌도 처벌인데 영구적으로 이거 삭제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어도 검찰이 자 사찰은 아니지만 예. 오해 여지가 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해서 사용한 거는 이걸 문서에 그것도 수사정보 이 정책관실에서 예. 보고서에 담은 것은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윤리 위반이다. 예. 하고 사법부에 사과하고 시작해야죠. 근데 너무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공개를 하잖아요. 공개하면 이분들은 어쩌란 말이에요. 들어있는 분들은. 아니 지금 인권 강화가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예. 인권 강화는커녕 개인의 내용이다 그냥 언론 우리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예. 언론 아닙니까? 예. 그럼 국민들이 보고 그 법관은 누구야? 궁금증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좀 알려진 바로는 막 예.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협의에 과거에 예, 뭐 예. 도감청을 한다든가 미행을 한다든가 정말 은밀한 사생활 정보를 캐는 예. 협의의 이 사찰 개념보다는 넓을지 모르지만 네. 21세기 인권 개념이 넓어진 것에 비교해 보면 이 정도 수준도 광의의 사찰로 보아야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자는 건데 예. 제가 놀란 건 윤 총장님의 이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그러면 내부 개혁이 될까 예. 하는 고민이 됐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방금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 공개된 문건에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을 보면 이게 실제 그 사법부 사법농단 당시 블랙리스트 문건들 이것을 활용했는지 여부도 지금 사실 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그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16년 행정처 이런 16년도 무리야기 법관 그리고 밑에 또 15라고 쓰여져 있어요. 저기 이제 법원 행정처입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나 그 기보도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기보고죠. 보도가 아니라 이미 보고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떠한 특정 시점에만 이러한 행위를 했는가가 아니라 여러 다른 시점에, 그러니까 여러 번 이 행위를 거듭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추 장관이 발표한 내용 중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섞여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점인데 그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검찰 내부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업무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당시에 수사 정보 담당관이었던 분이 내가 이 해당 문건 작성했고 우리 그 수사 정보 정책관실의 업무 중에 하나다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이게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실의 그냥 담당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번에 뭐 지지하고 있는 평검사들이나 다른 검사장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당연한 부분인데 왜 이거에 대해서 왜 의문점을 제기를 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태도에 이제 비추어서 보면은 이런 문건 자체가 이 윤 총장 체제 하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 예전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보고라고 했다라는 것도 이 문건 말고도 이미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도 그런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문건이 혹은 다른 사항이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이건 뭐 어디까지 저희가 지금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라서 확정적인 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전제된 문건은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이 공개한 문건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국회가 요청해서 법무부가 제시한 문건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쪽수도 6장이고 내용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 뭐 지금 나가고 있네요. 뭐 처형, 처제 이런 표현도 다르고 판사의 수도 다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각기 다른 버전, 지금 이제 박주희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각기 다른 버전의 다양한 문건들이 실제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물음표도 찍히고 있어요.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일 가능성이 높죠. 제가 보기에는 저것을 일상 업무로 이해하고 있고 업무 리스트로 충분히 이것은 공식적으로 조직 내에서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한 번 만들어진 보고서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공개된 게 윤 총장 측이 변호인을 통해서 언론에 배포한 게 말씀하신 대로 9쪽짜리 그리고 이 27명의 판사에 대한 13개 재판부에 대한 건데
다른 여타의 주요 재판부에 대해서는 예. 유사한 보고서가 계속 만들어졌고 내부에서 배포되고 회람되고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 내용들은 굉장히 천차만별일 텐데 저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어제 처음 본 문장이에요.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임. 예, 이것은 너무나 이 검사의 시각을 담고 있어서 우리 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은 예. 비합리적인데, 그러니까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어쩌면 이제 저희 개인적인 표현입니다만 외골수인데 예.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인 면이 있네? 라고 좀 약간 놀라움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피고인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준다. 이건 검사 입장에서는 약간의 짜증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검사의 입장이 담겨 있고 검사를 위한 보고서이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이것은 공정한 문서인가? 정말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조직이 다룰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인가? 예. 매우 편향적인 문서인가? 과거의 불법 사찰은 뭐냐면 특정한 국민을 낙인을 찍는 거죠. 불온한 사람이야. 예, 예. 저 사람은 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이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 사람 주변을 감시 관찰하는 걸 사찰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는 판사도 이러할지면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확대하면 예.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에는 블랙리스트가 또 있는 거 아니야? 뭐 특정 범죄 영역이라든가 예, 예. 혹은 그럼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 이런 자료는 없나? 판사는 재판 때문에 쓴 거겠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예, 예. 결국은 지금 이 여당에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많다 보니까 예. 사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거든요. 예. 여야 입장이 다르기는 한데 이건 한번 여야가 합리적으로 21세기의 검찰이 하는 업무로서 예. 적절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예. 이런 정보들을 그럼 이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가?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가? 예. 개선 사안을 논한다면 지금의 이 사태가 예. 미래 생산성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너무 비생산적인 싸움이 계속하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사찰의 정의부터 아마 다시 내리게 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큐브에서는요 이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보내드리고 저희 사건 큐브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